안녕하세요. 플라스틱은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잘 남겨야 한다. 리플라 서동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는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실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9%밖에 이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재질들이 하나의 제품에 쓰였기 때문인데요.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 다른 재질이 섞여서 사출 공장까지 가게 되면 이 사출 공장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크랙이나 기포처럼 불량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출 공장 입장에선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불량품 개수를 계속 체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재활용 공장들도 손으로도 분류하고 레이저 선별도 하고 세척해서 필터도 쓸 만큼 열심히 노력은 해주시고 계셨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1, 2%의 미세한 다른 재질까지 혼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공장 사장님들이 부르는 용어로는 이 버리게 되는 플라스틱을 로스라고 부르시는데요. 지금 현재 로스율은 87%로 이 플라스틱들은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다시 소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타 재질 혼입률이 10%일 때는 보통 아주 낮은 활용처로 들어가게 되고요. 2% 정도 됐을 때는 저품질로 재활용이 됩니다. 0.3% 미만의 재활용률일 때에만 새 플라스틱 대비 80%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장 사장님들께서는 만톤 재활용을 하실 때 98%까지는 쉽게 도달을 하시지만 나머지 2%의 타재질 혼입률을 해결하지를 못해서 34억 원의 매출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국내 재활용 업체는 신고된 회사는 6,000개가 있고 그 중에서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업체는 500개사가 있습니다. 이 500개사의 필요 처리 물량은 2천만 톤 정도 되고 국내 솔루션 도입 시에는 국내 시장 규모로 10조 원 이상 정도가 집계가 됩니다. 리플라의 기술은 나머지 플라스틱 재질들은 다 분해를 잘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배달 용기나 도시락 용기 또는 자동차나 가전 내장재에 들어가는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미생물입니다. 네, 저희는 이 미생물을 기존 공장을 바꾸지 않고 추가만 해서 공장 사장님들이 98%의 PP를 넣으시면 그 2%의 다른 재질을 분해를 해주고 원래 넣었던 98%의 폴리프로필렌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회수해주는 그런 기계를 도입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9년 정도 상용화 연구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1시간에 1.25톤 연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상온 반응을 하고 미생물이 자가 증식을 해서 배양액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잘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최근에는 실제 재활용 공장에서 10kg 이상의 샘플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장 사장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장 강도나 굴곡 강도 면에서 각각 67%, 29% 향상을 시켰고 자주 쓰시는 지표인 멜트 플로우 인덱스라는 용융 흐름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는 45% 개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출 공장 입장에서도 원래는 가전이나 자동차 내장재로는 납품을 못 시키던 저순도 플라스틱을 고순도로 바꿨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많은 플라스틱 분해 연구들은 깨기가 좀 쉬운 에스터 결합을 분해하는 데에만 기작 규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플라스틱 재질들은 올레핀류 알케인 결합을 가지고 있고 리플라는 이 부분이 좀 기존 연구가 잘 안 돼 있던 점에 착안을 해서 기작 규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알케인류에 직접 반응을 하는 산화 효소를 발굴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작 규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구보다 상용화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공장 사장님들이 이 기계를 익숙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세척조와 유사한 형태로 기계를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또 공장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이 기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 10,000톤 처리 바이오탱크 8대를 직접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하자면 기존 재활용 분리 업체에 설비 공급을 해드리고 기존의 저품질로 납품되던 것을 도와드려서 고품질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시범 공장은 느리면 2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7년에 연 8.5만 톤 재활용을 통해서 865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할 계획이고 이 목표치는 국내에 리스트된 폐기물 상장사와 유사한 매출 목표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사장님들이나 이런 재활용 산업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공장 사장님들이 버리시고 계시던 그런 골칫덩어리 저품질 물량만을 저희가 가져와서 좀 더 이 산업을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설비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순도 향상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때 순도는 이물질 0.1%대를 재현하고 있고 강도는 MI 기준으로 45% 향상을 해서 결국은 계속 버려지고 있던 90%의 플라스틱이 다시 고품질로 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이제 상담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 고객을 직접 다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78%인 390개사가 1950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고객 마켓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는 현재 직접 70개 업체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장 사장님들의 요청으로 공장 사장님들의 또 아이디어와 도움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들께 꼭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23명의 저희 리플레이어 연구진 분들과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폴리프로필렌 PP 재질로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현재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재질도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3년 뒤에 점유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POC로 이 폐의류에서도 면을 남기거나 아니면 폴리에스터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순도 향상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유기성 폐기물 중에서 순도 향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예 친환경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